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랑 저랑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나면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하죠. 저와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서 더 서로를 위하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덩달아 아이들까지 사이도 좋아지고 사춘기인데도 부모한테 별 반항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나 싶으실 텐데요. 바로 제 남편과 남편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사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의 학원가에서 입시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양쪽 집안 어른들도 다들 성격이 무난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며 아이도 3년 터울로 낳고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나는 내 친구들 시댁하고 갈등 있고 친정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보면 우리는 참 무난하게 잘 사는 것 같아. 크게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갑자기 누가 큰 병에 걸려도 당분간은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대로만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어. 희영이 네 말도 맞긴 한데 나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다. 애들도 점점 커가고 해가 갈수록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부모님들도 점점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갖고 있는 걸 쓰게 되지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테니까 나는 우리끼리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걸 위해서도 양쪽 부모님을 위해서도 어떻게든 수입을 늘렸으면 좋겠어.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다 잘해야지. 내가 가장이라 그런지 돈 더 잘 벌고 싶네. 당신이 가장인 건 맞지만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당신 얘기 듣다 보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가장한테만 기대서 살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노후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시댁 어른들도 쪼들리는 거 아니고.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이 너무 큰 부담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가장인 자기가 잘 돼야 한다고 신경을 쓰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고등학교 동창 친구랑 투자 하나 하기로 했어. 보니까 전망도 좋고 앞으로 계속 개발될 분야라 아무리 일이 안 돼도 본전치기는 할 것 같아. 그걸로 돈을 지속적으로 모아놓으면 걱정할 일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자세히 알아보기는 한 거야? 전문가 조언은 들어본 거고? 설마 친구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걱정하지 마. 그 친구가 주식이니 투자니 이런 걸로 돈 많이 벌었어.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 다 났다니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부수입 좀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얘기해 준 거야. 원래 그런 말도 잘 안 하는 친구야. 그래도 좀 알아보고 해. 나중에 문제 생길지도 모르잖아.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건 안 좋지만 이런 일은 몇 번씩 확인해도 넘치지 않아. 일단 그 분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건 확인했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나도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너무 주저하고 계산만 하면 큰돈 못 버는 거랬어. 우리도 넉넉하게 살아봐야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결코 생활이 어렵지도 않았고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 왜 안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친구 말만 믿고
한 곳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건 좋은 방법 같지 않았네요. 하지만 제가 자꾸 투자를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 같고 남편을 못 믿어주는 것처럼 느낄까봐 더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 친구라는 사람과 전화통화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사람이 전처럼 차분하지 않고 뭔가 붕 뜬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런 남편을 지켜보았는데 남편은 일이 잘 되어간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 친구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 친구가 없어졌다는 걸 알기 일주일쯤 전부터 남편은 좀 불안해 보였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아니야, 별건 아니고 지금 투자한 회사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친구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어때? 꼭 그 친구 거쳐서 알아봐야 되는 거야? 실은 나 그 투자처 사람 만나본 적 없어. 전부 친구한테 맡겼거든. 나한테 바쁘니까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고 해서 고맙게 받아들였지. 남편의 말에 저는 다시 불안함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했냐고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저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애써 불안과 두려움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 친구가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은 휴대폰도 해지하고 집도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남편과 함께 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저희 말고도 당한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만난 사람만 5명이었어요. 경찰에도 알아봤는데 저희처럼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잠적해버린 사람을 찾아도 돈을 되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했고요. 저도 그렇지만 이 일로 남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씩 잠도 못 잤고 눈동자도 완전 멍해지고 넋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자식 믿었는데, 그런 놈이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여보, 당신도 내가 한심하지?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자식한테 홀딱 넘어가서 돈 다 쓸어 넣었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멍청한 짓을 했을까?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누가 이겨. 간절한 사람 마음을 이용한 인간이 나쁜 거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물론 조금 더 내 말에 귀 기울여줬더라면 하는 마음도 있지. 근데 나는 돈보다 당신이 상처받은 게 더 안타깝고 힘들어. 그냥 빨리 털어내.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잖아. 내가 계속 벌고 있고 우리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실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평생 양쪽 집안 어른들 잘 모시고 우리 준혁이 서연이 고생 안 시키려고 어떻게든 돈을 불려놓으려고 한 건데 그런 내 마음이 욕심이었나?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용할 수 있지? 그 자식이 원래 그런 놈이었나? 남편 친구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제 나름대로 남편 친구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원래 넉살이 좋고 사람들한테 허풍을 잘 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 같이 다닐 적에 그 친구 모습만 기억하고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순수하고 착한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모든 사기가 그렇듯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쁘지 당한 사람은 피해자니까요.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 친구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재혼을 해서 고급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저는 완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나 그 집안하고 인연 끊은 지 한참 됐으니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랑 승우 연락도 안 하고 산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통화했다던데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그놈한테 사기치라고 사주라도 했어? 어쩔 거야. 나 돈 없어. 먹고 죽을 애도 없어. 또 찾아오기만 해? 그럼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자책을 심하게 하며 술만 마셨고 회사도 정말 겨우 나가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강압적으로 그런 남편에게 휴직을 권했어요. 일단 쉬어. 당신은 지금 휴식하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해야 돼. 이러다가 진짜 일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벌써 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회사에서도 겨우 견디다 오는 거 아니야? 내 눈에는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버티지 마. 그러다 정말 망가져. 내 말대로 일단 쉬어. 나 돈 벌잖아. 요즘 학생들도 많이 늘어서 전보다 수입도 늘었어. 당신 나 믿지? 그러니까 제발 나 믿고 좀 쉬자. 그렇게 겨우 남편을 집에 앉혀놓고 저는 더욱 학원 일에 매진했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운이 좋았는지 실력 있는 강사들이 들어오면서 학생이 점점 많아졌고 저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원 건물에 분원을 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마음이 좀 힘드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고 놀러도 가라고 했죠. 아들도 딸도 저보다 더 어른이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아빠 밥도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다니고 TV 드라마도 보는데 제가 바쁜 중에도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 서로가 더 연결될 수 있더군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깨닫게 해줬어요. 남편은 차차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났고 얼굴에 웃음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복직 시기를 회사에 알리고 생활 습관을 다시 회사 생활 때처럼 바꿔가던 즈음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학원 일을 하고 집에 온 저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부서 담당 김이사님이 얼마 전 회사를 차려서 나갔는데 나한테 유럽 쪽 판로를 물어보셔서 여기저기 연결을 좀 해드렸거든. 근데 그게 일이 잘 돼서 몇 건이나 계약을 하셨대. 나더러 와서 같이 일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 기본 연봉도 전에 회사보다 1.3배 높고 인센티브도 있대. 김 이사님이 우리 회사랑 연결고리도 튼튼하시고 무엇보다 자금 조달이 잘 되는 분이긴 한데 옮길까? 라며 남편이 저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의 말이 속아 투자를 결정할 때 제가 말리는데도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또다시 속을까봐 불안해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사님이라면 저도 몇 번 배웠고 허튼 일을 안 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 있는 학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보는 눈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진실되고 좋은 사람은 인상에서 풍기는 게 달랐는데 그 이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김 이사님이라면 믿을만 하잖아. 연봉도 더 주고 인센티브도 있다는데 뭘 주저해. 당신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회사에 좋은 일도 해줬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을 거 아니겠어? 한번 도전해봐.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 믿고 했다가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제는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어도 겁부터 난다. 정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이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쪽에 알아보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것도 순전히 내 감이기는 하지만
김 이사님 회사 홈페이지랑 스마트 스토어 봤는데 뭐 어설픈 회사로 안 보였어.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더라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이 정 마음 못 놓겠으면 한번 알아봐. 남편은 제 말대로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아무리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회사 자체가 껍데기뿐이라는 말은 안 하는 걸 보고 남편은 이직을 결정했죠. 남편이 첫 출근을 하던 날 저희 가족은 치킨과 피자 파티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요. 아들 녀석이 남편이 오자마자 폭죽을 터뜨렸어요. 아빠, 출근 축하. 아빠 이제 다시 고생길 열렸네. 그래도 아빠가 회사 가니까 좋다. 그러자 딸아이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게 뭐가 고생길이야. 아빠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는 거랬어. 그치 아빠? 그러면 고생길 아니지. 그래, 아빠 고생길 가는 거 아니야.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일 잘하면 돈도 더 많이 주는 좋은 길 가는 거야. 니들이 아빠가 맨날 집에서 누워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여보, 당신도 고마워. 당신이 돈 벌면서 나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시 출근하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것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가면서 말이야. 헤이, 별말을 다 하네. 우리 가족이잖아. 운명 공동체. 당연한 걸 갖고 뭘 그래.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막 떨리더니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주책 맞다 싶었지만 남편의 위로와 아이들이 신나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나가면서 저희 집은 전보다 더 활기도 넘치고 안정적으로 변해갔어요. 확실히 집안 식구들이 모두 제 할 일을 잘하고 아프지 않으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직접 산지에 가서 물건을 보고 그게 얼마나 구매력이 있을지도 보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여성들은 어떤 걸 더 많이 사는지도 물어보고요. 남편은 일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요. 여보, 너무 몸 갈아서 일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래? 아무리 탄탄한 회사여도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런가? 일을 너무 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잃은 돈이 좀 많아. 나 돈 못 버는 동안 내가 빌린 대출금이며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까지 다 당신 혼자서 책임졌잖아. 그러느라 적금도 몇 개 깬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시 채워야지. 그러려면 전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래도 잠도 못 자면서 너무 고생하잖아. 그러다 또 큰일 나.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는 말 몰라? 우리 집 아직 괜찮아. 적금 깼던 거? 그거 꼭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깼던 거고. 당신이 원래 회사에서 받기로 한 연봉만 받아도 우리 빚 갚아 나갈 수 있어. 나는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지. 돈 더 벌자고 힘들고 몸 망가지는 거 싫어. 남편은 너무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사기도 당했고 그로 인한 자책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손해본 거 메꿔보겠다고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제가 극구 말리자 남편은 알겠다며 밤을 새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남편은 회사에서 간부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물론 연봉도 더 많아졌고요. 남편은 자신이 대출받았던 것들을 모두 기간보다 일찍 갚아갔어요. 와, 진짜 당신 내 남편이지만 너무 대단해. 기어이 이렇게 해내는구나. 이게 어디 나 혼자 한 일이야. 당신이 뒷받침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나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챙겨주니까 가능했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당신 만난 일 같아.
준혁이 서연이도 잘 키웠지. 내 뒤치다거리 다 해줬지. 진짜 나처럼 복받은 남자가 또 어디 있냐? 정말 고마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도 이제 전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살게. 남편한테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전부 다 풀리더라고요.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실해에 빠져 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을 넘어 6년이 되어갔어요.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한테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연로하신 분들 충격이라도 받아서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끼리만 그 짐을 떠안고 낑낑댔다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친정엄마가 저한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인이가 부모 걱정 안 끼치는 애라는 거 알았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다르잖아. 네 학원이라도 잘 돼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김서방도 고생 많았지만 나는 내 새끼가 그거 혼자 다 떠안고 힘들었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거사.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말을 해. 엄마 속 터져 죽어. 네 엄마 말이 맞다 진이야. 그런 큰 문제가 생겼으면 부모한테 알리는 게 도리 아니냐? 아빠도 섭섭하구나.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며 생일 때며 어버이날, 명절날 니들한테 받았던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오히려 우리가 니들한테 뭘 해줬어야 하는 거잖아. 아, 이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말이 나와버렸네. 우리 괜찮았어. 내가 못 견딜 것 같았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했지. 안 그래? 그러지 않았으니까 내 힘으로 잘 넘어간 거야. 그런 거 갖고 뭘 섭섭하다고 그래. 잘 해결돼서 다행인 건데. 우리가 감당 못하고 부모님한테 손 벌렸어 봐. 정말 그게 좋아?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나는 그래도 양쪽 부모님한테 명절 때마다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 친정 부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다며 어떻게 온 가족이 그렇게 입이 무겁냐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더니 친정 부모님은 저희 가족 동남아 여행 티켓과 호텔을 예약해 주셨고 시부모님은 저희 가족끼리 즐기고 놀라며 목돈을 턱하니 계좌로 싸주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한사코 괜찮다고 해도 이것도 안 받으면 정말 화낼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동남아 여행도 다녀오고 시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오롯이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걸 사고 하룻밤 호캉스도 다녀왔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은 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동유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유럽 요거트나 유제품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들 중 아직 수입이 안 된 것들이 있대. 고급 품질의 도자기 제품도 있고 이번에 잘만 하면 물건만 보는 거 아니고 계약하자 할 수도 있어서 한 달 정도 가 있을 것 같아. 마침 그쪽에 전에 다니던 회사 지사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하고도 만날 약속을 했거든. 그래, 잘 다녀와.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건강 조심하고 어디 아프지 말고 약도 잘 챙겨가지? 소화제는 내가 준 거 아직 있어? 그럼 여전히 잘 가지고 다니지. 걱정하지 마.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부터 만성적인 위장 장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늘 챙기는데 남편도 제가 주는 약이나 건강식품을 잘 먹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은 출장을 가고 저는 학원 일을, 아이들은 학교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출장 가서 첫날 남편이 잘 도착했다고 문자도 주고 통화도 잠깐 했어서
별 걱정 없이 있었죠. 남편이 출장 가 있을 때에는 매일 통화는 못했어요.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 3일 정도에 한 번씩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잘 지내는지 확인했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통화는 안 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문자가 없어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참 강사들하고 회의하느라 바쁜 시간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고 무시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받았네요. 여기 대전경찰서입니다. 김정호 씨가 남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근데 어디시라고요? 대전경찰서 강력반 박땡땡 형사입니다. 남편분께서 대천해수욕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진짜 맞아요? 이름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지금 동유럽 출장 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저희가 발견한 신분증상으로는 남편분이 맞거든요. 그럼 남편분 신분증 사진 보낼 테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한테서 사진이 전송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떨리던지 저는 그만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핸드폰을 줍는 동안 경찰은 사진을 전송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사진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혹시 무슨 사고 때문에 거기서 발견됐다는 건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 마음을 다잡으며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정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경찰이 보내준 사진은 다름 아닌 남편한테 사기를 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저희 남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 남편 신분증 갖고 있던 거 맞아요? 이 사람은 우리 남편뿐 아니라 여러 명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참. 저희도 신원조회 다시 할 테니 여기 오셔서 진술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네요. 얼마나 정신없이 대천까지 갔는지 저는 경찰서 도착할 때까지의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해요. 처음에는 동유럽에 있을 내 남편이 바닷가에서 죽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남편한테 사기친 놈 사진을 보내왔으니까요. 경찰에서도 제가 갈 때까지 자기들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찌된 일인지 밝히려 노력을 했더군요. 그 결과 알게 된 건 그 사기꾼 놈은 그동안 남편 신분증을 도용해서 지방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살아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산 쪽에 나타났는데 그게 2년 전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 인간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소상히 이야기해줬죠.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서 남편이 모았던 돈과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다 갖고 튀었던 일을요. 저희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다고요. 제가 진술을 다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잠깐 경찰서에서 기다리는데 다른 형사가 담당 형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게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놈한테 당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실체도 없는 투자처에 뭘 믿고 지 돈을 전부 쏟아붓냐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발끈해서 한마디 했어요. 형사님, 그건 아니죠.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물론 돈 욕심에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처럼 가족들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다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놈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용의주도한지는 형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이 일 때문에 한동안 죄인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살다가 이제 날개 펴고 산다고요. 형사님이 사기당했을 때 누가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러자 담당 형사가 대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기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봐도 좋다고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신분증이 도용당했기 때문에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경찰에 한번 출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도 아주 정중히 해줘서 그나마 마음이 좀 풀렸어요. 정말이지 당하는 사람 입장 되어보지 않으면 그 속사정 절대 모른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지 너무 속상하더군요. 물론 그 형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이 일로 통화를 했고, 남편 역시 무척이나 놀라며 하루빨리 일을 매듭짓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서 경찰서에 가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보아하니 그 사기꾼 놈이 남편한테 신분증 복사를 한다고 빌려가서 그걸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신분증을 만들어준 사람까지 찾아내서 붙잡아 온 걸 보니 경찰들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 친구분은 사기친 돈을 다 들고 동남아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리조트 사업에 손을 대고 망해서 2년 전에 부산으로 입국했는데 그때부터 김정호 씨의 신분증을 사용했네요. 처음에는 부산에 있는 작은 식당을 인수했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접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 여기저기를 전전했군요. 그러다가 대천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추운 데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아버지가 대천에 사시네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죠. 저희는 곧 그놈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를 보고 처음에 대뜸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더러 얘가 없앤 돈 갚으라고 해도 나는 못 갚아. 돈도 없고. 얘가 뭐라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다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요.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 한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닙니까? 네, 저 이제 그 돈 필요 없어요. 저희 힘으로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고 이제 여유 갖고 살게 됐거든요. 근데요, 사람 사이에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 저도 사기 당하고 보니 있다가도 없는 게 그 돈이었어요. 승우 그 자식도 그딴 것 때문에 저렇게 됐잖아요. 그럼 아버님이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제 마음도 착잡하고 참 안 좋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그 사기꾼이나 사기꾼 아버지나 똑같이 모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돈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 사이에 도리와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와 남편은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네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하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성실했으니까. 당신 공이 더 크지. 당신이 벌지 않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건 상상하기도 싫다. 나 진짜 큰 거 깨달았어. 이제는 내 손 안에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살 거야.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않을래.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차피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 와, 당신 도 닦은 것 같다. 맞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 다 되겠지. 일부러 죽을 둥 살둥하지 않아도 말이야. 저희 부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맡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될 것 같던 일들도 잘 풀릴 때도 있었어요.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저희가 마음이 편하니 아이들도 사춘기임에도 저희와 큰 갈등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던가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고 뭐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